저는 농사꾼입니다. 강원도 횡성 둔내라는 곳에서 제가 전업으로 지고 있는 농사는 감자 농사고요. 근데 시골에 살다 보면은 이제 이장도 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 이장을 보다 보니까 지금 뭐 마을 대표를 맡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귀농귀촌 교육을 하게 됐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귀농귀촌 교육이 굉장히 많은데 6개월 살기는 과연 어떤 것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 방법, 그 다음에 6개월 살기가 도대체 뭔가라는 것 하나 하고 6개월을 살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6개월 살기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보통 강원도에는 8개 정도의 마을에서 6개월 살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는 한 80개 곳에서 6개월 살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몸만 오시면은 마을에서는 숙소를 제공하고 그리고 농토를 제공하고 그리고 재료비를 지원합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농형이 있고 두 번째는 귀촌형이 있죠. 귀농과 귀촌을 이렇게 뭐 차이를 둔다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시골에 와서 살고 있는데 텃밭 정도를 붙이면서 그냥 농촌 생활을 하는다 이러면 귀촌형, 300평 이상의 농사를 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수익을 발생시킨다 이러면 귀농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 마을은 귀농형인데 품목 장기, 그래서 6개월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 마을에서는 3개월 뭐 이렇게 끊어서 진행도 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숙소비 뭐 이런 것은 다 무료로 대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6개월을 살면은 한 달에 30만 원씩 연수비를 또 지급을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룹을 짓고 이제 살고 계십니다.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는 5가구 10명 내지는 8명이 그룹 공동 생활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같은 동료끼리 농사를 져요. 그래서 저녁이면 뭐 닭을 잡아서 소주도 한잔하고 뭐 이런 생활이 이제 주가 됩니다. 6개월 살기라는 그 정책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과연 이렇게 6개월 살기에 도전한 사람들이 시골에 와서는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이 나온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귀농귀촌을 나 하고 싶어 이래갖고 무작정 이제 이렇게 도전을 했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 미리 한번 경험을 해보고 내가 진짜 농촌에서 살 수 있을까 한번 판단을 해보셔라, 뭐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5가구 10분이 교육을 받고 나서 4가구 8분이 이제 저희 마을에 정착을 하셨습니다. 올해도 또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요 오디오가 연결이 안 돼갖고 지금 이분들의 말씀이 잘 안 들리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작년에 5가구 10분 중에서는 이제 대령으로다가 입편을 하시고 오신 분, 그 다음에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퇴직을 하고 오신 분, 그리고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이제 오신 분, 그리고 SK 와이번스라고 하는 SK그룹의 대표이사를 퇴직은 안 하고 이제 뭐 공무원수처럼 1년 남겨놓고 오신 분, 그 다음에 무역업을 하다 오신 분, 이렇게 이제 5가구 10명이 이 젊은 친구는 현대 리바트를 댕기다 그만두고 시골에 와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이 내용 중에서는 자기의 그 6개월 살기의 목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끝나고
과연 무엇을 얻었는가라는 설명들이 있는데 오늘 시스템이 좀 연결이 잘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또 시끄럽고 이러니까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10분이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과연 6개월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 항상 시작합니다. 4월 1일 시작하는데요. 처음에 만나면은 각자 이제 고민도 얘기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어떤 목표와 희망을 가지고 만나는지를 고민하게 되면서 저는 교육생들의 니즈를 듣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제 5가구라 그러지 않습니까? 5가구에 저희가 제공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텃밭도 있고 공동 경작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생각이 들어보면 대부분 이렇죠. 시골에 2가지 유형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와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먹고 살지 못하면은 못 오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내가 과연 우리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이고, 그리고 연세가 좀 어느 정도 되시고 경제적으로 이제 좀 되시고 그리고 연세도 있으시고 이런 분들은 내가 과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관심을 갖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은 마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여건들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마을에서는 농지를 대여를 해주고, 이제 농기계나 뭐 병충해 관리나 이런 것을 함께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목이 ABC인데 ABC는 뭐 보시는 것처럼 농업과 그다음에 장사와 이제 소통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꿈을 한번 이뤄보자. 그래서 ABC 그리고 D가 되겠습니다. 제가 저희 마을에서 이 10분한테 제공한 농지는 3,000평 정도를 제공을 했어요. 처음에 여러분들 어떠세요? 3,000평 농사죠? 이러면 크게 느껴지나요? 작게 느껴지나요? 크게 느껴져요? 근데 10분이 하다 보니까 이제 자신만만하게 도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 이렇게 3군데의 농지를 제공했는데 저도 이제 마을에서 오래 살고 마을의 이장이고 뭐 리더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교육생들이 농사 짓는 것이 완전히 개방돼 있으면 좀 창피하죠. 농사가 잘 안 될 거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구석진 곳으로다가 농지를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시작이 비닐 피복인데 우리 젊은 친구가 현대리버트를 다니다가 온 35살 동갑내기 부부예요. 근데 이 비닐을 씌우다가 지쳐서 뻗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얘기는 파종부터 출하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귀농귀촌 교육 뭐 가갖고 이렇게 체험 좀 하고 뭐 옥수수도 따보고 뭐 농사 좀 접으면 되겠지, 그것이 아니고 파종서부터 자기 이름으로 출하를 합니다. 당장에 오늘은 제가 9시 반에 마을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로 왔어요. 우리 교육생들은 오늘 아침 6시에 외국인 노동자 4명을 데리고 고추 수확과 팝콘 옥수수 수확을 해요. 오늘 하루 종일 할 겁니다. 하루 그러면 오늘 것처럼 그렇게 외국 인부거점 동원을 해갖고 출하를 하면 수익이 250만원에서 한 300만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아닌 실제 농부가 되어보는 겁니다. 저희 마을에서 저와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처음부터 뭐 하면은 미칠 수도 있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한번 다 대줄 테니까 와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4월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9월 거정만 6개월만 지원을 해줘요. 근데 수확이 다 안 됩니다. 10월 달까지 수확을 해야지 맞춰요.
보통의 고운행지, 중고냉지의 농업의 한 작기를 7개월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1개월을 더 지원을 해갖고 7개월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비닐 벗기고 로타리 치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비료도 주고요. 감자 씨를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하는, 요거는 아마 입소항 첫째 주 내용 같아요. 장난 같지만 트랙터 운전을 다 해보게 합니다. 여자분들도 예의 없이 트랙터 로타리를 치고 애초기를 돌리고 약을 치고 똑같이 농사꾼의 흉내를 내봅니다. 갈리기로다가 이렇게 이 친구가 그 가장 젊은 친구죠. 갈리기로다가 비닐도 피부게 되고요. 이거는 감자를 심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어설프죠. 그런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 능숙해지느냐 하면요, 마을에 이분들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동화돼서 살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옆집에 인력이 부족해요. 일손이 부족해. 그러면 지원을 나갑니다. 가서 하루 일당을 벌죠. 처음에 이분들이 나가서 일을 돕게 되면 하루 일당은 얼마를 받느냐 하면 10만 원을 받아요. 근데 이런 가정들을 그치고 가을에 가면 얼마를 받느냐? 15만 원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의 실농사꾼이 되어 간다. 그런 가정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저희 마을에서 가장 대한민국에서 경쟁력 있다는 품목이 토마토예요. 토마토. 근데 토마토가 그냥 노지에서 토마토가 아니고 시설하우스의 토마토입니다. 이분들이 토마토를 심기 위한 준비 작업을 이제 하우스 설치까지 해보는 겁니다. 고추예요. 고추는 보통 세 가지를 심습니다. 까리고추, 청양고추, 오이고추 이렇게 세 가지를 심는데 이 까리고추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박스에 한 4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근데 농사라는 것이 무엇이 어려운 거냐면 시세예요. 올해 교육생들은 한 박스에 얼마가 나오느냐? 2만 원밖에 안 나와요. 반토막이에요. 대한민국의 농업은 유통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어떤 분들이 제 얘기를 듣는지 모르지만 관계자들이 그런 것들도 극복해야 될 문제고,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는 그것이 틈새다.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농업 속에는 농사 짓는 것 이외에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 틈새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옥수수 지금 보시면은 여기 거 정 심었죠. 요 다음에는 안 심었어요. 그죠? 옥수수가 딱 3일 만에 출하가 다 돼야 되거든요. 너무 많이 심으면 이제 소화를 못하니까 이렇게 이 2차로 나눠서 심는다는 거예요. 2차로 나눠서 심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2차로 나눈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병이 왔다. 그러면 교육생들이 그러죠. 우리 밭에 고추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저한테 이제 자문을 구하죠. 그러면 제가 진단을 내리고, 제가 잘 진단을 못 내리면은 종묘사를 전담 종묘사를 이제 지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거기서 비료서부터 농약서부터 퇴비서부터 모든 기자재를 다 교육생입니다 하고는 갖다 쓰는 겁니다. 결제는 마을에서 해주는 거죠. 마을에서는 물론 대한민국 정부에서 돈을 받았겠죠. 농정원에서 돈을 받았겠죠. 근데 약을 진단 내리고 처방하고 농약을 치는 거는 오롯이 이 교육생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확의 계절이 왔어요. 8월, 9월 달에 감자를 수확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요 그림은요, 실제 저의 농사 짓는 감자밭에 외국인 노동자가 한 20명 정도의 인력단이 들어와서 감자 수확을 한 열흘 정도 합니다. 근데 우리 교육생들이
자기 기준에서 엄청 힘들고 일을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실제 농사꾼들이 얼마만큼 힘들고 얼마만큼 능률적으로 일하는지를 이분들과 비교해봐라. 이래서 하루를 외국인 노동자들과 똑같이 앉아서 일을 해보는 과정인데, 이러고서는 3일간 알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6개월을 트레이닝을 받아도 실제 농사꾼하고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죠. 자, 아까 옥수수를 2차로 심었다 그랬죠. 근데 옥수수를 수확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두 번을 나눠서 심었으면 첫 번째는 먼저 심은 것만 땄어야 될 거죠. 근데 이 따는 날 옥수수를 새벽에 따요, 주로. 근데 똠들도 이제 옥수수를 땄어요. 제가 가서 지도를 했죠. 자, 오늘은 1차 분만 수확을 합니다.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와요. 저 소리를 질렀죠. 아, 왜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잘 맞춰서 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또 안 나와. 그래서 왜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이제 나갑니다. 그래요. 거기에는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한 분, 해군 대령으로 퇴직하신 분,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 이런 60이 넘은 분들이 계시는데, 설마 1차, 2차를 자기네가 심어놓고 구분을 못할까 했는데 아니나 달라요. 들어갔더니 2차 열흘 후에 수확을 해야 될 옥수수를 정확하게 한 750개를 땄더라고요. 근데 물론 시행착오와 실패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농사꾼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게 뭐냐면은 농산물을 내 새끼처럼 키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육생들은 아직 그게 부족한 거야. 잘못 땄네. 나는 너무 속상한 거야. 그래서 그날 엄청나게 제가 혼을 냈어요. 이분들도 자기네 그 일지를 쓰는데 저한테 혼났다 이런 얘기들이 한 10번도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농사꾼의 생각과 농사꾼의 마음으로는 엄청 속상했다. 근데 도시민들로서는 그럴 수도 있지, 별거 아닌 것처럼 그저 700개 한 850만 한 50만원 없어졌네, 이런 생각과 내 새끼처럼 키우는 농사꾼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분들이 저처럼 그 옥수수 700개가 너무너무 아까워서 눈물이 날 지경의 심정이 생기면은 그때서 비로소 농사꾼이 된다. 저는 그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이 나중에는 자기의 농산물에 그런 애정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까리고추를 수확하는데 이슬을 맞았어요. 그랬더니 값이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툇마루에 저렇게 잠박을 이용해서 까리고추를 쫙 널어놓고 선풍기와 수건을 이용해서 건조 작업을 해서 내보내는 그런 기특함도 있더라고요. 그 외에 마을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더 많은 교육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주변에 기관도 발굴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교육생들이 그런 요구가 있어요. 나는 더덕농사를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덕농가로 연결하고요. 나는 유기농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기농가 그 전문가 마이스터하고 또 연결을 시키고, 이런 교육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을에 선도농가를 지정을 해서 품목별 선도농가가 있어요. 브로콜리를 제일 잘 짓는 농가, 양상추를 제일 잘 짓는 농가, 곰치를 잘 짓는 농가, 이런 농가들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농가에 가서 방문 교육을 받습니다. 요거는 유기농 전문 박형근 마이스터 그 농가에 가고 교육을 받는 모습이고요. 요거는 가공을 해서 카페를 운영하는 그런 곳에 가서 받는 거고, 요 그림이 그 그림이에요. 옥수수 잘못 딴 그림입니다. 요 옥수수가 전체 잘못 딴 그림이고요. 요 옆에 이 고추의 그림은 공동 경작지가 3,000평인데
개인 텃밭이 한 50평 정도 지급이 돼요. 개인 텃밭은 자기가 심고 싶은 거를 심습니다. 근데 한 농가가 자기는 익는 고추를 심었어요. 익히는 고춧가루를 생산하겠다. 근데 고추를 제일 많이 심었어. 근데 어느 날 병이 왔어요. 이 병의 이름은 칼라병이라는 겁니다.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는 고추 중에서 바이러스 계통의 병은 굉장히 전파가 빠릅니다. 다른 교육생의 텃밭도 다 감염될 위기에 처했어요. 처방 방법은 뽑아서 버려라 였습니다. 이것을 뽑아서 버렸어요. 고추가 한참 달려있는 고추가 다 뽑혀져서 갔어요. 그날 저녁에 회식이 있었는데 이 두뇌가 안 오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빨리 오십시오 했더니 왔는데 왜 안 오셨습니까 했더니 두뇌가 엉엉 울었대요. 이 고추를 뽑아내고. 자, 제가 옥수수가 정말로 아까운 그런 농사꾼이 돼야지 실농사꾼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그런 농사꾼이 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6개월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수많은 기농교춘의 교육이 많이 있는데 정말로 의심스럽고 정말로 확신이 안 서면 6개월을 먼저 살아보기를 권해드린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농사는 잘 졌는데 어떻게 팔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한 고민거리죠. 그래서 오프라인 이제 꾸러미 상품도 만들어서 팔아봤고요. 그 다음에 도농간의 직거래도 종암동에 뭔 행사에 감자를 납품하는 그런 그림이고요. 그리고 마을에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 앞에 이렇게 삽교 마켓이라고 하는 직거래 장터를 만들어서 매주 한번 해봤어요. 이제 요게 돈통입니다. 돈통에 하나에 1,000원씩 뭐 이런 건데 교육생들이 이렇게 직거래를 하면서 정책도 홍보하고 그런 장이 됐죠. 그리고 네이버 스토어도 만들어서 여기에서 온라인 판매도 해봤고요. 요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은 오늘 출하를 하잖아요. 오늘 까리고추가 50박스 나갔어, 청량이 몇 박스 나갔어, 토마토가 몇 박스 나갔어. 그러면 아침 새벽 4시서부터 5시 반 사이에 카톡이나 문자로 옵니다. 오늘 당신이 보낸 까리고추는 인천 농산에서 27,00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렇게 와요. 근데 이날 까리고추 한 150개를 보냈는데 얼마가 찍혔다고 하냐면 한 박스에 64,000원이 찍혔다는 겁니다. 이때 이날 여기에서 이제 뭐 만세 부르고 난리가 나는데 그런 좋은 일도 있고 그렇지 못한 날도 있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이모작으로 뭐라 그래요? 저 총각무를 심은 거예요. 딸랑무를 심어서 출하를 했는데 얼마 나왔느냐? 1,500원이 나왔어요. 박스 값이 얼마냐면 1,200원이었습니다. 운임이 800원이었고요. 적자가 난 거죠. 농업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교육을 잘 받고 혜택을 받아서 좋은 곳에 정착을 했어요. 근데 돈만 벌어서는 정착이 힘듭니다. 녹아들고 동화돼야 됩니다. 결국에는 마을 주민들과 잘 어울려야죠. 그것도 또한 아주 중요한 상황이 되겠죠. 자, 이 그림이 뭔 그림이냐면요, 복대 이분들이 닭을 키웠어요. 닭을 키워서 닭 80마리를 삶았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다 초청을 해갖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분들이 정부에서 혜택을 받고 나중에 보니까 돈도 많이 벌었어요. 우리 마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교육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주민들과 함께 파쿠볼도 치고 뭐 이런 시간을 가졌죠. 이분들의 닭장이에요. 4월 달에 이런 닭을 키워갖고
중복대 잡아먹었습니다. 자, 이분들과 함께 삽교마켓이라는 축제도 열었었고요. 마을 일선 돕기도 했고요. 그리고 태풍이 와서 나무가 쓰러졌던 집에 가서 이렇게 봉사활동도 했고, 또 이분들 지인들을 초청해서 농촌마을에 문화체험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우리 교육생들이 경쟁 속에서 살다가 함께하고 배려하는 삶을 사는 그런 변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작년 통계인데 15가구 중에서 4가구가 들어왔고요. 이분들이 총 매출이 지인 나눔이라든가 자기가 소비한 거 말고는 한 2,900만 원 정도가 최종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이건 품목별 이제 얘기고요. 이게 관건이고 어서요. 농사꾼이 되려면은 농산물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삽교안홍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 갖고 삽교리에서 탄생한 아기농부라는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게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지막 내용에 제가 이 내용을 카톡으로 보낸 내용들을 여기다 맨 마지막에 올리자 우리 교육생들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글이 올라갈 건데, 이 글이 제가 카톡을 보내게 된 이유가 작년도 10월 14일이었어요. 10월이 넘었으면 강원도 고랭지에는 서리가 내립니다. 근데 고추가 굉장히 많이 달려 있어요. 근데 서리가 내렸어요. 우리 교육생들은 언제까지도 고추를 딸 줄 알았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나왔더니 서리가 싹 내려서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 교육생들이 너무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카톡을 올렸습니다. 우리 농사꾼은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라는 내용을 올렸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써서 마지막으로 올리자. 하늘이 지어주는 농사라는 것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귀농귀촌을 갖고 시골에 사신다면은 자연을 이겨버리려고 하면은 절대로 힘듭니다. 자연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연이라는 큰 속에서는 아마도 옆집도 있고 옆집에 강아지도 있고 앞에 흐르는 개울도 있을 것이며, 모든 것이 나와 남이 배려하는 속에서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 그거 명심하시면은 시골에 와서 사시는데 별 불편함 없습니다. 여러분들 귀농귀촌 교육 받으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텃세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 텃세 없습니다. 왜냐? 저희 마을에 100가구가 넘어요. 근데 원주민이 몇 가구 되느냐? 10가구 정도뿐이 안 됩니다. 새를 부리려면 여러분들 그 귀농귀촌인들이 새를 부리려면 더 큰 새를 부려요. 지금은 농촌에는 원주민의 텃세라는 것이 적어도 저희 마을에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열린 마음만 있다면 항상 농촌은 희망이 있고 여유가 있고 풍요로운 삶이 있다. 특히나 젊은 분들에게는 꿈을 실을 수 있는 그런 틈새가 있는 곳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